앞으로는 제가 낚시 유형을 이렇게 데스크나 또 밖에 오프라인에서도 자세하게 여러분께 좀 재미나게, 재미있게, 흥미롭게 이 지독한 낚시를 한번 여러분께 보여드릴까 합니다. 끝으로 제가 찌마침은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찌마침은 이번에 제가 해창만에 가서 이 기법을 썼거든요. 저는 양어장이든 유로토든 꼭 이 찌마침을 합니다. 지금 뭐 유튜브에 이렇게 검색해보면은 찌마침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나왔는데 좀 복잡한 걸 별로 안 좋아해요. 제가 좀 게임이 좀 단순합니다. 지금까지 해본 결과 제가 또 경험이 또 사실상 많습니다. 많다 보니까 이 찌마침이 제일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뽕돌 그리고 납, 아까 말했던 편납 그런 것도 바늘, 케미꼬지 다 답니다. 여기다가 몽땅 다 달아요. 제가 만약에 여기 보면은 뭐 예를 들어서 뭐 채비를 뭐 수입일 채비를 한다, 아니면은 뭐 완뽕돌 채비를 한다 그러면은 이게 어디 갔나요? 제가 수입일 채비 좀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이렇다니까요. 완봉돌을 할 때는 이번에 해창마서 완봉돌을 했어요. 저는 다 무조건 달아요. 그 대신 케미만 뺍니다. 케미만 빼서 수저통에 놓습니다. 넣어서 이 수저통에서 내려갔다가 하강을 했다가 올라왔을 적에 요 한 메디, 몸통에서 한 메디 부분 안에 들어오게끔 만들어요, 저는요. 그러니까 이게 몸통이 너무 많이 깎아서 몸통이 볼록 나오면 안 되고요. 그러니까 이 자체에서 한 메디에서 한 메디, 그러니까 요 몸통에서 한 메디 사이 나오게끔 이렇게 맞춥니다. 이 수저통이 안 보려면 모르겠네요. 이렇게 한 메디 나오게끔 이런 식으로 바늘 뭐 뽕돌 다 달고 여기에 한 메디 나오게끔 맞춥니다. 그 한 메디가 자연스럽게 나오게끔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볼록 하고 몸통이 나오면 안 됩니다. 제가 표현이 좀 그랬나요? 그러니까 볼록 나오면 안 되고요. 자연스럽게 한 메디가 나와야 좋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왜 이렇게 썼냐, 이것도 하나의 편견인데요. 또 고정관념도 있어요. 지금까지 그 바닥 낚시하는 분들은 제가 이 채비가 요즘 뭐 수입비를 많이 쓰죠. 근데 제가 이 채비로 인해서 사실상 많이 잡았습니다. 조과도 많이 올렸고요. 많이 올렸는데 저희 채비는 이게 수입일 채비인데요. 남들은 여기에 수입일 고리를 달아서 여기에 이제 바늘이 들어가겠죠? 여기에는 좀 원줄이 들어가고요. 원줄이 들어가는데 저는 여기 중간에 또 뭐가 하나 있죠? 이게 뭐 하나가 있는데 저 여기까지 중간에 여기는 합사를 씁니다. 보통 1.5 내지 2호 합사를 씁니다. 뭐 합사줄은 뭐 예를 들어서 P가 됐든지 뭐 테크론이 됐든지 상관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게 왔다 갔다 합니다. 이게 하나의 관건입니다. 제가 이 채비 오늘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나? 이 저만의 노하우인데요. 이게 구멍뽕돌인데, 구멍추인데, 구멍 분납추인데 이게 왔다 갔다 합니다. 요게 제가 찌멈춘 고무를 하나 달았죠. 그런데 사람들이 왜 저걸 왜 왔다 갔다 했을까? 그런 얘기를 하죠. 거기에 미세한 장점과 비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특히 내림 낚시를 할 때든 바닥 낚시할 적에
채비를 스윙해서 릴링을 했을 때에 여러분들이 이 중간에 이 뽕돌이 없다고 생각하시고 던졌을 적에 찌의 무게에 의해서 또 모든 그 0점에 의해서 내려갈 적에 어떤 거는 무거운 찌, 무거운 어떤 뽕돌들과 이런 고부력이 나는 거는 금방 가라앉지만은 저부력이 나는 거는 금방 가라앉질 않아요. 서서히 가라앉죠. 그래서 제가 이것도 동영상으로 연구를 한 겁니다. 이게 뭐냐? 이 구멍 분납추를 제가 달아놓은 이유는 딱 스윙을 했을 적에 우리가 얘가 고정돼서 떨어지는 거하고 떨어지는 탄력에 스윙하는 탄력에 의해서 얘가 날아가면서 얘가 턱 하면서 이 앞에 거를 밑에 이 바늘 밑에를 얘가 빨리 정렬을 해줘요. 그러니까 고정이 된 거하고 이게 딱 내려가면서 떨어지는 하나의 작은 중력으로 인해서 물속에서 밑에 채비를 얘가 정렬을 빨리 해주더라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이게 고정이 되면은 그냥 이렇게 해서 들어가는데 이게 던지는 탄성에 의해서 얘가 미세하게 밑에 바늘을 정렬을 빨리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얘가 찌를 그 방향을 잡을 적에 찌가 이 바늘이 내려갈 적에 예를 들어서 조류가 있거나 약간 조류가 있거나 대류가 있을 때는 방향이 약간 바늘이 삐뚤어지게 앉을 때도 있거든요. 근데 얘가 나가는 이 하나의 탄착점에서 탁 치는 그 하나의 무게가 있다 보니까 밑에 바늘을 정렬을 빨리 시켜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중간에 이걸 처음에 고정으로 썼었어요. 그래서 제가 동영상을 한번 찍어봤죠. 그랬더니 얘가 훨씬 더 빨리 떨어지면서 밑에 바늘 채비를 정렬을 시켜주는 역할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유튜브에서 이런 채비는 처음 볼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분납 구멍추를 중간에 달아주는 이유는 바로 그겁니다. 첫째가 그겁니다. 자, 이건 바닥 낚시에 의한 겁니다. 바닥 낚시에 의한 건데요. 그래서 이 분납추를 중간에 달아주는 이유는 여기에 다 상세하게 맞아야 되겠죠. 그래서 릴링을 했을 적에, 캐스팅을 했을 적에 얘가 탁 하고 여기에 딱 닿게 되면은 얘가 이 탄성에 의해서 정렬을 빨리 시켜주더라고요. 그리고 포인트도 정확하게 내려주더라고요. 얘가 고정되어 있는 거하고 고정이 안 되어 있는 거하고 차이가 확실히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캠으로 찍어서 그걸 제가 보게 됐죠. 그래서 이것도 하나의 저만의 연구고 레시피였는데요. 여러분들이 특히 양어장 그리고 노지에서 낚시할 때 이걸로 이 채비로 하게 되면은 더욱더 정렬이 잘 되고 일직선이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여러분 낚시할 때 중요한 게 딱 스윙을 했어요. 스윙을 했는데 뒷받침대가 이렇게 있어요. 이게 뒷꽂이가 있는데 여기 뭐 브레이크가 있을 적에 그러면 딱 던졌는데 여러분이 낚싯대에 딱 놓을 적에 여러분은 어떻게 놓습니까? 그냥 그대로 딱 놓습니까? 아니면은 앞으로 뺍니까? 뒤로 뺍니까? 이것도 상식적으로 많이 알고 있죠. 근데 저는 진짜 여러분 유튜브 보는 분들이 왜 반드시 저는 한 뼘 이상을 조금 더 뒤로 딱 던지는 뒤로 찌가 가라앉기 전에 뒤로 빼줘요. 왜? 빼준 다음에 찌가 딱 가라앉은 다음에 얘를 딱 밀어줘요. 그러면은 이렇게 횡선이 됐던 것이 횡선이 됐던 것이 안에 그 바늘 정렬과 이 찌 사이에 미리 이렇게 탁 떠놓으면은 던진 대로 나가기 때문에 줄이 이렇게 횡선으로 내려앉을 수가 있습니다. 미리 이렇게 뒤로 빼주고 딱 밀어주면은 이 횡선이 됐던 것이 일자로 정렬이 되겠죠.
그래서 입질의 각을 그냥 던져둔 다음에 그냥 놔둔 거하고 이걸 뒤로 이만큼 한 뼘 이상 빼준 다음에 집어넣는 거하고 입질의 각이 빈도가 다릅니다. 그럼 횡선이 됐을 때 약간 횡선이 됐을 적에 고기가 입질하는 패턴하고요. 얘를 빼줘서 이렇게 집어넣어서 했을 때하고 입질의 각이 벌써 다릅니다. 패턴이 달라요. 뒤로 빼준 다음에 하면은 일직선으로 정렬이 될 때는 입질의 각이 상당히 그 공중간의 거리가 아주 높아요. 이거를 던지다가 그대로 놔두면은 공중간의 거리가 굉장히 좁습니다. 챔질의 각도가.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시겠지만은 반드시 던지다가 찌가 가라앉기 전에 뒷꽂이에서 한 뼘 이상은 좀 빼준 다음에 찌가 가라앉은 다음에 원리대로 밀어주라는 거. 이건 아주 중요한 겁니다. 이것도 조과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이거 말했죠. 분납추는 이게 또 한 가지가 뭐가 있냐면은 오늘 입질이 너무 예민하다. 대류가 있고 너무 저기온이다. 상태에 따라서 입질에 대한 그 무게감을 고기한테 덜 주냐 많이 주냐 얘가 정해요. 이 스토퍼가 정합니다. 봐요. 얘를 밑으로 내리면은 이렇게 내려가겠죠? 얘를 올리면은 스토퍼를 위로 올리면은 위로 이렇게 올라가겠죠? 그러면은 얘를 밑으로 내려주면은 이 정도 사이 주면은 내려줄수록 캐스팅을 할 적에 탄성의 원리가 얘는 더 세집니다. 밑으로 내릴수록. 위로 올릴수록 딱 캐스팅을 할 때 탄성의 차이가 얘는 좀 좁죠. 왜? 이 공주간의 거리가 얘는 짧으면 짧을수록 정렬이 되는 게 조금 늦죠. 되긴 되는데. 근데 얘를 내릴수록 날아가는 이 공주간의 거리가 길다 보니까 정렬이 더 빨리 되겠죠. 그리고 고기가 입질이 예민하다 할 때는 실질적으로 얘를 내렸을 때하고 얘를 올려서 위에 놨을 때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왜 차이가 있냐? 얘를 내리면은 조금 무게감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밑에 고기가. 왜? 이게 분납이 좁아졌기 때문에, 분납 형태가 좁아졌기 때문에 공중간의 거리가 얘가 좁아졌기 때문에 고기가 입질할 때 무게감이 조금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얘가 정확하게 반이 있을 때는 입질의 무게감을 별로 못 느끼겠죠. 이게 공중간의 거리가 있다 보니까. 근데 위로 올리면은 여기가 공중간의 거리가 길어지죠. 밑에가. 얘를 위로 올리면은. 그러면 고기한테는 이물감을 덜 느낍니다. 그래서 저는 입질이 예민하다 그러면 얘를 조금 올려줍니다. 이게 바로 탄성의 역할도, 정렬의 역할도 해주고 얘를 올려주면은 고기의 이물감을 덜 느끼게 한다는 그 미세한 원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충주에서든 뭐 어디든 사실상 낚시에 대한 그런 부분은 특히 바닥 낚시만큼은 조금 자신감을 갖고 있습니다. 제 나름대로 경험을 하고 체험을 해서 이런 제품을 만들고 바닥 낚시에 대한 원리를 많이 알기 때문에. 그래서 충주에 제가 장박에 10박을 들어갔어도 다른 사람들은 꽝을 쳤는데도 저만 잡았어요. 바로 이런 탄성의 원리, 아까 이런 채비의 원리, 그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까 여기에 한눈금에 맞추라는 이유는, 채비를 달고 맞춘 이유는 거기에 또 하나의 여러분이 모르는 비밀이 있습니다. 아실 분도 다 아시겠지만은 일반 낚시는, 바닥 낚시는 뽕돌이 바닥에 닿아서 바늘이 누워있는 거겠죠. 무거운 받침, 이게 정통 받침입니다. 그래서 바늘이 누르면 이렇게 올라오는 거겠죠. 근데 제 채비는 이렇게 맞추면은 이게 바늘이라 생각하고요. 바늘이
살짝 다 있으면서 이 합사줄이 살짝 굽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굽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일직선 서 있는 게 아니고요. 약간 굽어져 있습니다. 이게 바로 그게 찌를 맞춘 다음에 한 눈금 정도 내려면은 이런 상태가 됩니다. 약간 굽어져 이런 상태가 됩니다. 이건 뭐냐? 그런 사람들이 저거 너무 가벼운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 이젠 그런 고정관념을 틀을 깨자는 겁니다. 양어장이든 예를 들어서 노지든 생노지든 밑에는 그냥 세면처럼 판판한 데는 없습니다. 양어장은 떡밥에 찌꺼기 슬러지 때문에 밑에는 바닥이 질척거리죠. 노지는 안에 수초가 있고 또 여러 가지 슬러지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잡풀도 있을 거고 이렇게 판판한 데는 100%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거운 낚시를 하다 보면은 이 뽕돌이 수초나 슬러지에 탁 파묻힐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고무력일 땐 더 그렇겠죠. 그래서 저는 이 찌 맞춤에 대해서 우리나라에 찌 만드는 분들한테 예전에 제가 그거 너무도 그 조밀도한 그런 편견을 가지고 얘기하는 분들이 있었어요. 저는 거기에 대해서 조금 의의를 건 적이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들도 제 채비에 대해서 굉장히 합리적인 게 있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 찌 맞춤이 지금까지 해본 중에서 제일 좋았습니다. 찌 올림도 상당히 좋고요. 근데 이렇게 돼 있는데 찌를 더 내리면 얘가 더 가라앉겠죠. 그러면은 저는 뽕돌이 절대 저는 물에 안 갑니다. 이 목줄이 약간 닿냐 떠 있냐 그 차이입니다. 근데 이 목줄이 약간 가라앉으면서 요게 바로 고기들한테 이물감을 최대한 느끼지 않게끔 이 굽어져 있는 거, 이 합사줄이 굽어져 있는 거를 그것도 하나의 고기한테 이물감을 최소한 안정감을 주기 위한 그런 하나의 공주간의 거리입니다. 그래서 저는 찌 전문가들이 여러 가지 원리를 많이 얘기들 합니다. 근데 저는 그 원리는 당연히 그분에 대한 취향과 맥락이기 때문에 존중을 해야 됩니다. 알고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이 원리는 저만에 대한 취향이고 저만에 대한 채비이기 때문에 여기에 뭐 굳이 100% 맹신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까지 해왔던 2, 3년 이상 해온 경험에 의해서 앞방하고 제품을 만들면서 이런 제품을 만들면서 이렇게 했던 채비가 이 중간에 구멍 분납추 이거 내리는 중간에 스토퍼를 내리면서 입질의 성향에 따라서 내려주고 올려주고 하는 거, 그리고 낚싯대를 캐스팅해서 뒤로 좀 빼줬다가 앞으로 해주는 거. 저는 이 채비보다도 이 뒷꽂이에서 한 뼘 이상 빼줬다가 뒤로 넣어주는 게 저는 이것이 제일 기본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의 채비보다. 그래서 그런 습관을 해주면 여러분들이 낚시도 좀 순조롭게 할 수 있고, 여러분들이 내림 낚시 하는 분한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오늘 제가 아주 마음을 굳게 먹은 것 같습니다. 내림 낚시 하우스 가면은 챔질을 막, 예를 들어서 게임 이벤트 시간에 챔질을 막 밑밥을 자주 가르는 사람이 많아요. 떡밥 이맘없이 묻혀가지고 막 던지는 사람이 많고요. 과연 그런 사람이 고기를 많이 잡을까요? 과연 그런 분이 1등, 2등을 할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내림 낚시도 기다림의 옵션을 한번 줘보세요. 낚시는 다 기다림입니다. 하우스에서, 특히 예민한 하우스에서 고기를 떡밥을 주고 조금만 깔짝거리면 팍팍 채고, 거기에 고기가 그 집어 때문에 모였다가
이거 탁 챔질하면 그 파장이 고기가 훅 흩어집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챔질을 자주 하는 분이 옆에 앉으면 꽝친다는 얘기 많이 하죠. 바로 그 원리입니다. 그래서 특히 하우스 낚시도 유로터 낚시도 여러분들이 같이 오밀조밀 옆에 앉아있는 사람이 챔질을 자주 하는 사람의 앞에 앉으면 그날 꽝칩니다. 당연하죠. 이것도 제가 수중 촬영한 건데요. 챔질을 기껏 떡밥을 줘서 집어를 했는데 고기가 모였어요. 근데 그 시간에 쫓겨서 자꾸만 불안해서 챔질을 하다 보면은 고기가 챔질에 대한 그 원동력의 힘과 그 파장과 그 여울의 그 파장이 고기가 놀려서 훅 흩어집니다. 당연히 짜장동어는 더 예민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림 낚시하는 분들도 진득하게 기다려라. 아빠봉어 우동빨판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자랑은 아니지만 제로찌 우동빨판에서 왜 1등, 2등이 많이 나오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까 제가 요 한 가지만 알고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에 여러분들이 어떤 분들은 그럽니다. 하우스에서 뭐 미끼를 조금만 껴줘라. 그분들의 취향입니다. 많이 해주면 안 된다. 제 개인적으로는 저는 노입니다. 때로는 알맞게 해주는 게 좋습니다. 조금 해준다고 해서 고기가 뭐 흡입을 하는데 부드러움이 있고 뭐 고기가 쉽게 먹을 수 있다 그런 얘기 하는데요. 내림낚시 저도 내림낚시에 대해서 하지만은 왜 우동빨판 때문에 아빠뭐 제로찌 때문에 제가 이건 말을 안 할 수가 없는 게 아니라요. 이렇게 묻혀주잖아요. 그럼 이게 물속에 들어가잖아요. 그럼 이렇게 떨어지겠죠. 알갱이가. 특히 양어장 고기들은 이 알갱이를 더 좋아합니다. 얘들은 사료를 먹고 자랐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에 들어갈 때는 몇 번 집어만 해주세요. 절대 많이 넣지 마세요. 몇 번만 하세요. 몇 번만 한 다음에 그럼 여기 이게 알갱이가 흐트러져 떨어졌겠죠. 그런 다음에 얘를 묻히고 나서 우동빨판을 한 번 더 묻혀주세요. 물을 묻힌 다음에 그 우동빨판이 얘를 묻혔는데 우동빨판을 한 번 이 알갱이에다 묻히니까 얘가 더 단단하게 붙었겠죠. 그런데 이건 제가 일부러 알기 위해서 크게 묻힌 겁니다. 조그맣게 묻혀서 이런 방식으로 한번 해보라는 얘기죠. 여기다가 물을 한 번 더 묻힌 다음에 우동빨판을 한 번 더 묻히는 게 아니라 얘를 더 한 번 묻혀줘요. 아까 우동빨판 묻혔으니까 더 잘 붙죠. 그러면 얘는 두 겹이 있는 거야. 두 겹이요.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왜 아빠봉 우동빨판 빨판떡으로 아빠봉 게시판에 보면 1등을 한게 2등을 했네 그 얘기가 나오는 게 제로찌도 제로찌지만 바로 요 원리입니다. 왜? 내가 뭘 레시피를 해서 뭐 했으면 낚시인들하고 공유를 해야 되는데 이게 낚시꾼의 욕심입니다. 내가 이거 하니까 잘 돼. 안 알려줘요. 이 방법을요. 근데 저는 이거를 오늘 공개를 하는 겁니다. 우리 운영진이 이거를 개발을 한 건데요. 자, 이게 들어갔는데 아까 이걸 다 집어를 해줬죠. 집어넣어줬잖아요. 그러면은 얘를 놓고 기다리는 거예요. 얘는 안 떨어지죠. 보세요. 요거에서 안 떨어집니다. 그러면 얘가 파장을 자주 챔질할 때 고기가 도망가는데 나는 기다리고 있는데 밑밥이 주고 알갱이 갖고 얘가 더군다나 여기 우동빨판에 딱 붙어 얘가 기다리고 있는데 절대 챔질을 안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옆에서 뭐 챔질하고 할 때 고기가 내가 챔질을 안 하고 있는데 와서 고기가 오겠죠. 나는 챔질을 안 해도 가만히 기다리고 있으니까. 바로 그겁니다. 남들은 막 조바심 나서 시간에 쫓기고 조그만 입질만 막 입질하고 챔질하고 막 그러죠. 그러니까 나는 느긋하게 기다려야 돼요. 확실하게 얘가 챔질하지 않는 이상은 아니 밑으로 끌고 들어가지 않는 이상은 절대로 챔질 안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대물게임 그러죠. 대물게임. 그러면 얘를 옆에는 이미 떨어졌고
언젠가 고기가 와서 먹겠죠. 당연히. 알갱이니까 얼마나 먹기 좋겠습니까? 그럼 얘는 딱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럼 버티고 있다가 한 겹, 두 겹을 기다림 속에서 얘가 떨어지는 거예요. 야금야금 떨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여기에 옥수수에 이 아빠붕어 우동빨판 붙어 있고 한 꺼풀, 두 꺼풀 떨어지는 거예요. 천천히 떨어집니다. 이미 두 번, 세 번 코팅을 시켰으니까. 그러면은 주변에 쌓이는 알갱이가 있죠. 남들은 옆에서 뭐 챔질하고 난리가 났어요. 이벤트 시간이 막 점점 가니까 아까우니까 조금만 하면 막 이렇게 챔질하고. 안 해요, 우리는. 참는 거예요. 확실한 입질이 텐션이 심하게 탁 왔을 때는 그때 탁 치는 겁니다. 여러분 내림 낚시는 바로 해주면은 그건 그것도 하나의 고정관념을 오늘 깨는 얘기를 제가 해드리는 겁니다. 내림도 기다립니다. 내림 낚시도 기다립니다. 챔질을 너무 자제해주지 마라. 그러면 여러분이 이벤트 대회 나가서 맨날 꽝 친다. 그래서 웬만큼 챔질을 자주 하고 기다려라. 이렇게 끈끈해 붙어 있으니까 그게 가능한 겁니다. 떡밥을 쓰면 떨어지면 챔질을 해주니까 떨어지니까 조금만 입질하면 바로 이걸 채죠. 그러니까 우동빨판의 역할을, 옵션을 최대한 장점을 이용하는 겁니다. 얘를 기다림하고 이미 밑밥이 떨어져 있으니까 얘는 고기가 와서 이 우동빨판 붙은 이 알갱이를 떼어 먹으려다가 바닥에 널려져 있는 거하고 고기가 먹는 각도하고 얘가 이렇게 붙어 있으니까 먹기가 더 좋잖아요. 여기 알갱이가 붙어 있으니까. 그래서 이 알갱이를 따먹으려다가 배물이 됐든 뭐가 됐건 훅 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텐션이 심한 거예요. 잡아당기는 내리 꼽는 게. 그때는 너무 깔짝깔짝은 채지 마세요. 좀 심하게 끄는 거는 그때 채세요. 그때 대물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물 게임, 이벤트 게임을 할 때, 하우스에서 낚시할 때, 이젠 내림도 오늘부터 그종의 고정 개념, 너무 막 떡밥을 자주 놓고 넣었다 뺐다. 노. 내림 낚시도 진득하게 기다려라. 우동빨판 몇 겹 이렇게 해놓고 또 한번 묻히고, 이거 크게 한 거예요. 이렇게만 크게 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알맞게 해서 이렇게 기다리면은 이미 떡밥가루는 떨어져 있고 우리 우동밥밥이 알갱이는 떨어져 있기 때문에 얘는 이렇게 바닥에 있는 거하고 이렇게 보기 좋게끔 먹게끔 하는 거 어떤 게 좋을까요? 요 알갱이 따먹으려다가 그때 확 내리 꽂을 때 텐션이 심할 때 그때 채주세요. 깔짝거리는 거 채지 마세요. 얘가 붙어져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얘가 붙어져 있으니까 걱정을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왜? 웬만큼 챔질에서 얘는 떨어지지 않으니까요. 그게 우동빨판 때문에 하우스에서 우동빨판이 필수가 된 게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이런 게임 이벤트 낚시할 때는 뭐 우리가 1등에 예를 들어서 뭐 상품을 큰 걸 주든 작은 걸 주든 낚시꾼이 그 맛이거든요. 꽝 치면 진짜 낚싯대 걸 때 속상해요. 뭐라도 하나 타와야 되는데 상품을. 그러면 특히 이벤트 낚시는 하우스 낚시는 경기 낚시할 때는 1초가 새로워요. 떡밥이 떨어지면 이탈이 되면 끝이잖아요. 근데 우동빨판이 좋은 이유는 떡밥을 자주 안 가려도 된다는 얘기죠. 얘가 끈끈에 붙어 있으니까. 언제가 입질이 들어오니까. 텐션을 심하게 할 때 채라. 오늘 제가 내림 낚시를 하는 부분을 여러분께 요령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굳게 마음 먹고 제가 오늘 편안하게 아빠붕어 대표로서 여러분께 저희 제품을 좀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었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유명한 방송도 많고 저보다 잘하는 분도 많지만은 저는 그런 목적이 아니고 어떻게 해서라도 이제는 아빠붕어가 10년 만에 알릴 때가 됐고 뭐라도 좀 알려서 정보를 공유하고 그런 마음에서 오늘
방송을 생방송하게 됐습니다. 편집을 하기 싫었던 거 있는 그대로 보여줘야만이 아까 이 물도 끓여서 100도씨에서도 우동 빨판이 안 떨어진다는 거 그런 것도 편집 없이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제가 마음 먹고 오늘 방송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 배도 고프고 오늘 제가 방송을 어떻게 했는지 시간이 무척 됐네. 지금 8시 반이 넘었네요. 제가 8시 뉴스를 항상 봤는데 오늘 뉴스를 이따 재방송을 다시 보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얘기들 많이 하죠. 낚시인들 경기가 안 좋으면 먼저 낚시인들이 많이 움츠려요. 낚시를 많이 안 합니다. 또 집에 아내들이 많이 걱정도 하고 낚시 가서 돈도 쓰지 말라는 분도 있고 저는 그게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아빠 붕어가 마지막으로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은 아빠 붕어가 이런 거는 좀 이 인터넷 판매도 제가 차별화를 하고 싶었어요. 왜 차별화하고 싶었냐? 인터넷 구매하면 인터넷 법이 있죠. 이걸 포장해서 뜯으면은 사용을 하면은 당연히 반품이 안 되잖아요. 근데 저도 좀 그걸 깨고 싶었어요. 우리 제품이 마음에 들든 안 들든 써보고 포장을 해서 이 뚜껑을 따서 사용을 해보고 진짜 이 낚싯줄을 1m가 남았건 2m가 남았건 써본 다음에 별로 마음에 안 드는데 그런 것도 소비자한테 후리하게 옵션을 줘야 될 때가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페이스북에 올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빠고 제품을 뭐든지 다 사용을 해보고 개봉을 해서 써보고 진짜 마음에 안 들면은 이거 생각보다 별로네 그거를 아빠붕어에다가 보내주시면은 저희는 100% 환불을 해드립니다. 그 대신 택배비는 빼야 되겠죠. 100% 환불을 다 해드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사업의 운영 정신을 아빠붕어가 먼저 하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운영진들이 스태프들이 난리가 났었죠. 그 사장님 그거는 너무한 거 아닐까요? 뜯어서 썼는데 자기가 물건을 살 때는 자기의 목에 책임이 있는 건데 자기가 판단 다 해보고 사는 건데 다 뜯어보고 경험한 다음에 100% 반환을 해준다? 이거는 진짜 너무 한 것 같습니다. 저는 처음에 고민도 했어요. 아니다. 진짜로 써본 다음에 줄이건 낚시줄이건 써본 다음에 마음에 안 들면은 생각보다 이상의 마음에 안 들면은 나는 반품해서 환불받는 게 난 맞다고 생각한다. 인터넷법 7 읽을 필요 없다. 왜? 낚시꾼이 처음에 제일 두려워하는 게 그겁니다. 제품이 진짜 괜찮을까? 생각보다 이제는 그런 시대가 와야 돼요. 아무리 우리가 좋다고 해도 설명해도 본인이 안 맞으면 아닌 거예요. 자기 취향에 안 맞으면 아닌 거예요. 저는 이것이 이런 발표가 나고 나서 낚시 조구인분들이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저한테 막 뭐라 그러더라고요. 그거 내려라. 우리까지 피해가 본다. 그런 분이 5분이 전화가 왔더라고요. 근데 딱 한 분이 전화 왔어요. 교사님, 그 결정 진짜 잘하셨습니다. 진짜 이 낚시라는 이념에 대해서 자기도 그것 때문에 한 수를 배웠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이 마케팅. 그러면 충분히 낚시꾼한테 옵션을 준 겁니다. 이거 개봉 다 해서 이거 다 뜯어가지고 줄도 써보고 쓸어보기도 해보고 이 찌도 써본 다음에 마음에 안 들면은 반품해라. 이게 저의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진정성이다 그게 아니고요.
그냥 저는 이런 컨셉으로 저는 운영을 하고 싶고 이런 컨셉으로 사업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빠모 제품 주변에서도 소개로 입과 입으로 통해서 사람들이 아빠모가 이렇게 성장하고 이제 좀 자리를 잡은 게 바로 그겁니다. 지금까지 사실상 저희가 그렇게 발표하면서 참 운이 좋았는지 그런 분이 사실상 우리 제품을 써보더니 그런 분이 사실상 없었습니다. 왜? 그러고 나서 저희한테 문자가 오더라고요. 아빠 사장님, 정말로 그런 마케팅의 전략 써보니까 편안하게 써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별로 없었다는 얘기는 사실상 자기 취향이 안 맞으면은 극소수 한두 분은 있었습니다. 진짜 당신들이 한번 써보고 나서 마음에 안 들면은 이거 다 이 우동발 바다발판 3분의 2 이상을 써보고 실험해보고 해도 그때 가서 조금만 남아도 저는 후리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낚시 조고서 아는 분들이 저한테 전화 와서 그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너무 틀을 깨는 거 아니냐고. 저는 당연히 이제 틀을 깨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분이 나중에 저 얘기 들어보더니 제 입장을 충분히 존중을 하시더라고요. 왜? 이제는 제품에 대한 어떤 특성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낚시꾼들이 너무 잘 알아요. 한번 써보면 이거 괜찮네, 좋네, 금방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어설프게 만들어서 어설프게 파는 시대는 이제는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도 하나를 만들더라도 비싸든 싸든 이젠 진중하게 만들자는 얘기죠. 왜 메딘 재팬이 좋은 이유가 왜 그렇겠어요? 왜 일본 제품이 사람들이 다 좋다고 하는 이유가 뭐가 있어요? 아까도 말했지만 좋은 것도 있지만 나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은 거는 배울 줄 알아야 돼요. 저도 사실 일본 닐 S자 들어가는 거 쓰고 있습니다. 왜? 제가 개발하고 싶었어요. 끝판인 일본의 S자를 제가 쓰는 이유도, 바다 낚시 가서 쓰는 이유도, 제가 3년 전, 5년 전에 금형을 만들어서 아는 분한테 의뢰해서 그 닐을 제가 만들어 보려고. 진짜 국산에서도 이런 닐을 만들 수 있겠구나. 지금도 저 하나의 소망이고 꿈입니다. 그래서 제가 일본의 S자를 써보는 것도 그런 마음입니다. 좋은 거는 배워야 된다는 얘기죠. 이게 일본의 제품도 일본에서 나쁘다 그건 아니에요. 일본 제품도 진짜 좋은 거는 너무 좋은 게 많아요. 이젠 아빠봉화 시작이라는 거, 외제 제품을 조금씩 우리가 한 발 앞서서 노력하고 있다는 거. 그래서 이제는 일본 제품을 쓰던 분들이 아빠모 제품을 이제는 제가 끝으로 이 한마디 안타까운 얘기를 해드릴 것 같아요. 우리나라의 유명한 그분도 알아주는 분입니다. 알아주는 분인데 주변에서 이 아빠모고 바다 라인을, 바다 발판 이걸 써보고 나서 그분한테 얘기를 했대요. 이거 진짜 괜찮아. 일본 제품보다 뒤떨어질 게 없는데. 그때니 그분이 하는 말이, 아니야, 나는 국산 안 써. 그냥 일제 뭐뭐뭐 써. 그 얘기를 듣는 순간 많이 슬펐습니다. 아직도 그 일본 메딘 재팬 그러면 폼생 폼사 하는 사람이 있구나. 또 우리 제품 아봉 라인을 쓰면서 일본의 유명한 잘 알려져 있는 분들도 있고 낚시에 진짜 유명하다는 분들도 있는데 이 아봉 제품을 쓴다는 말을 안 하는 사람도 있더래요.
왜요? 국산이니까. 아니 실제 써보니까 외제보다 더 좋은데, 그런 분은 극소수지만은 이제는 제가 오늘 이 장장 방송한 중에서 저는 이 말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이고 우리나라의 낚시인이면은 아빠붕어 이름을 떠나서, 아붕조거 이름을 떠나서 그것이 좋고 마음에 들고, 그게 남들이 얘기했을 때 한번 그 편견을 들어보기도 하고 써보기도 하고 칭찬도 해주고, 낚시인끼리 낚시 조구사끼리 그거를 라이벌 의식을 갖고, 아닙니다.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아빠붕어에서는 낚시 조구의 이름을 누가 올려도 저는 절대 삭제를 합니다. 이걸로 해서 대박이 쳤습니다. 절대 삭제 안 합니다. 이제는 다른 낚시 회사들도 아빠붕어 아붕조고 제품이 조인기가 올라와도 삭제하는 그런 일들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아붕조고 제품이 특출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아까도 얘기했지만 상대가 절대 국산 상대가 절대 아닙니다. 아붕조고 외제 상대로 해서 한 발 두 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 늦은 시간 다음에 또 찾아뵙고요. 아붕조고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의 제 오늘 방송이 미숙하고 때로는 편견도 있을 수 있겠지만은, 제가 오늘 라이브로 한 이유는 있는 그대로 보여주고 싶어서 편집도 안 하고 여러분께 실수를 하든 실수를 하지 않든 라이브로 오늘 방송을 하는 게 제 소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항상 하는 얘기지만 아빠붕어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조회수, 구독자 연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한 분이 보더라도 제대로만 아빠붕어의 마음의 정신을 보신다면 저는 오늘 그걸로 족합니다. 여러분들 주말인데요. 갑자기 김치찌개가 생각이 나네요. 김치찌개.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거는 진짜 저는 김치찌개를 좋아합니다. 1년 12달 식성이 김치찌개 한 가지만 먹어도 저는 식성이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끝나면 김치찌개 먹으러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시청해 주신 분들 너무 감사하고요. 비록 유명인은 아니지만은 아붕조구가 힘이라도 노력하고 있구나, 그런 점을 봐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여러분 다음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충성!